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모두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동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짬나는 대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공원을 걷는데 보니까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 이분처럼 맨발로 걷는 운동법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요. 뭐 산책을 하건 맨발 걷기 운동을 하건 자신에게 맞고 또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어떤 운동이든 다 좋지 않을까요? 자신만의 운동법으로 코로나19도 이겨내고요. 건강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 조용필입니다. 걷고 싶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네. 아마 자가 격리 시간도 있고 또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전에는 나이 있는 분들만 건강에 좀 신경 쓴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떤 그 뭐죠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네. 지금은 오로지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제 주변 사람들이 모이면 주제가 거의 건강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교수님은 어떤 운동하세요? 저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운동하기보다는 가끔 산책 그리고 또 제가 남한산성 가까이 사니까 네. 뭐 사람들 만났을 때 주말에 등산 정도 네. 이것밖에 안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제 필라테스도 하고 요즘은 네. 요가도 하고 예.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네. 네. 걷기는 워낙 몸에 좋다는 걸 여러분들 다 네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걷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연찮게 아시는 분이 그 맨발 걷기라는 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네. 친구예요. 네. 그 동포분인데 근데 이 친구가 말하면 왠지 항상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맨발 걷기가 뭐냐 하고 찾아보고 논문까지 다 나와 있어서 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80일 정도 걸었습니다. 네. 괜히 얘기만 들어도 맨발로 땅을 짚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처음에는 그냥 걷기니까 걷기가 워낙 뭐 몸에 좋으니까 이건 아는데 맨발로 걷는 이유가 맨발로 그냥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땅, 네. 흙을 접지, 예, 네. 접지해서 어싱이라는 말도 있어요. 영어로. 땅을 접하다. 네네. 그리고 아니면 접지 맨발 걷기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논문이 나와서 실제 증명이 돼서 혈액 순환의 개선도 되고 면역력 증진도 되고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양으로 굉장히 많은 전류를 많이 받고 있대요. 핸드폰도 네.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네. 뭐 여러 뭐로 그런데 빠져나갈 게 없는데 땅을 접지하면 땅에는 하고 이렇게 해서 몸에 이제 전류가 0으로 되면서 염증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부 뭐 그 학교에서도 맨발로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나와서 EBS에서 방송한 것도 있고 또 실제 일부 이제 한의원에서는 약과 함께 처방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개인으로서 옆집 분하고 같이 지금 열심히 걷는데 둘 다 네. 굉장히 몸이 가벼워져서 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몸이 가벼워지는 증세를 느끼시는 건 그만큼 운동에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들 하루에 다 일을 당하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사실 다른 시간에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침에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전에는 한 거의 7시 돼야 기상을 한다면 네네. 거의 빨라봤자 6시 반. 근데 지금은 4시 반쯤에 일어납니다. 와.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네. 좀 준비한 다음에 5시 좀 넘어서 정확하게 5시 반은 저희를 무조건 이제 맨발 걷기를 나갑니다. 네. 매일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귀가해서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정도를 맨발로 걷고 있어요. 네. 아니 어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찾아보니까 네. 이미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남에 사니까 성남에 있는 뭐 황성공원이라든지 남한산성에 등산 코스는 아닌데 옆에 보면 흙길이 좀 있는데 완만합니다. 근데 이제 땅에 아무래도 좀 뾰족한 밤송이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돌도 있기 때문에 네. 맨발 걷기에서 이게 맑아진 이유가 제가 굉장히 세심하게 땅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걷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을 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걷다 보니까 다른 잡생각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발도 이렇게 느끼고 하니까 지압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막 찾잖아요. 유튜브 찾으면 맨발 걷기 좋은 코스를 이 맨발 걷기 동호회 회원들이 네.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의 계족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부에서 나서서 황토길을 만들고 예. 우린 그 회장님이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이제 계속 다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민원이 점점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긴 운동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하는 친구가 있으면 훨씬 좋더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사실 모르는 사람하고는 인사 잘 안 하잖아요. 네. 상대방 인사하면 인사하는데 네네. 이 맨발 걷기 하다 보니까 옆 앞에서 맨발 걷기 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사진도 다 왠지 반갑고. 네, 사진 다 네. 발사진만 찍습니다. 어떤 운동이건 간에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뭐 건강도 좋아질 뿐더러 어떤 삶의 활력도 함께 생기기 때문에 저도 바로 맨발 걷기 하고 싶어집니다. 저희 집에도 집 뒤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신발을 들고 네.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네. 아마 운동장이나 잔디나 그런 산에 만만한 네네. 산에는 할 수 있고 혹시 간혹 아프신 분들은 의사하고 예. 인원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고는 나도 당장 맨발 걷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으네요.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서울시 금천구의 한은실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흑운이 밀려갈까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 끔찍한 세상을 마주하게 될 줄이야. 그것도 잠깐 그러다 지나는 것도 아니고 만 2년을 지나 벌써 3년 저를 잡아드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란 애군으로 10여 년 해오던 호텔 룸메이트에서 꿈에서도 예상 못했던 간병일에 몸 담은 지도 언 2해가 건너간다. 처음 정착한 여기 노인 전문병원 치매병동 도립병원이라고는 규모가 있는 편이다. 일이 힘들지만 그런 우월성들 때문에 다른 요양병원들은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데 이곳은 항상 차고 넘치게 흥성했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 병원도 손을 드는 날이 뒤늦게 온 것 같다. 위층 병동에서 누군가 휴가 갔다 온 것이 화근이었는지 하나둘씩 하더니 며칠 사이에 병동이 간병인, 간호사 전체가 확진되고 환자들도 대다수가 확진되었단다. 이웃하고 있는 병동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 병동에서 일하는 친구가 증상이 이상하다고 한다. 나도 심리 문제겠지만 목이 칼칼하고 으슬으슬 추운 것 같아 옆 병실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말하니 이 난리에 웃을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온다. 내가 죽으면 자기도 함께 죽겠단다. 내가 죽더라도 딸을 위해서 당신 잘 살아야지 했더니 자기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서 더 힘들단다. 우린 닥쳐오는 내일을 손잡고 이연하게 맞으며 시련을 각오하고 살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나도 잘 살기 위해 요즘엔 영양제들을 있는 대로 주워 먹고
건강 챙긴답시고 뒤늦게나마 설치지만 핵산 검사 결과가 발표하는 다음 날이 솔직히 무서워진다. 우리 병동에 첫 확진자가 나온 날 진짜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다. 위층 언니들이 그러는데 차라리 일찌감치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 시름 놓이고 별로 무서운 게 없어서 편하고 좋단다. 그래도 아직은 감염자가 되는 게 너무나도 큰 공포로 느껴진다. 그럼에도 간병인들은 자기 안위보다는 환자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워낙 치매 노인들이라 마스크 끼워드리고 금방 돌아서면 벗어버리고를 온 하루 반복하고 폭언, 폭행을 감내하며 문박 출입을 단속해야 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 반진복 속에서 땀으로 도랑치며 흐르는데 간병인들은 그래도 하루하루를 보호자들 성화까지 참아가면서 긴 밤을 보내고 있다. 이젠 돌아가기엔 너무나도 늦어버린 머나먼 고향, 그리움과 안부를 바람에 실어 보내며 세상 걱정 없이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네, 한은실 씨가 보내오셨던 바람이 불면 흑운이 밀려갈까 였습니다. 이 노인 전문 병원 그것도 치매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싶네요. 정말 마스크 씌워드리면 돌아서면 벗어서 뭐 어디다 두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집에 치매 어르신 한 분만 계셔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온 병동에 치매 네. 어르신이라면 정말 내가 보는 이 치매 어르신이 그나마 조금 쉬려고 하면 저쪽에서 치매 어르신이 그렇죠. 또 일어나서 어떤 소동을 할 거고 네. 이해는 되지만 24시간 계속 이렇게 시달리면 제가 좀 간병인 친척분들이 계셔서 알고 있는데 머리가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네. 두통의 약을 드시고 네네. 이런 어떤 분들 봤을 때는 어머 힘들지 않겠네 이런데 햇빛도 많이 안 보고 뭐 따뜻한 병실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치매 어른들도 이제 그렇죠. 폭언. 예, 폭언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다 참아야 되니까 이 읽는 내내 막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요양병원 같은 곳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됐다. 네. 이런 소식들 많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바로 한은실 씨가 근무하는 병원이 그런 곳이었는데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아서 특히 또 코로나에 취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워낙 코로나가 아니래도 여러 가지 네. 지병이 다 있는 분들, 치매 노인도 사실 어르신들이니까 기저 질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볍게 코로나 걸려서 증상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것이 막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씌워주면 던져버리고. 네. 그리고 자꾸 밖으로 나가겠다고 네. 막 문 밖으로 나가겠다고 막 그렇죠. 뭐 화를 내고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하면은 간병인들은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 싶고 부부가 같이 또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서로 너무나 또 잘 이해하고 또 네. 내가 볼 때는 서로 너무 만났을 때 엄청 지치면서 만나면서 그렇죠. 우는 날도 적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간병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슬기로운 간병 생활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것은 이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을 위한 강의였어요. 그래서 예. 간병인들이 나도 힘들다. 나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치유해 가지 않으면 그 간병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의였거든요. 한 번쯤 간병하시는 분들은 꼭 좀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간병하는 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간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그리고 이 간병 생활 중에 있는 그 가족분 위탁하는 가족분들도 많이 들었으면 이해 잘 되지 않을까 그럼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간병하시는 분들이 뭐 요양병원이나 어느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간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스스로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되는지도 좀 공부도 한번 해보셔야 맞습니다. 진짜 환자에게 제대로 된 간병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이미 의사, 간호사들에게 모두 이 강의를 듣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포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한은실 씨 건강이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간병 생활하시면서도 본인의 건강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신승훈이 불러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중국길 림성 연길시 최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역행자들에게 드리는 장미꽃다발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합니다. 초여름의 기운이 무색하게 코로나19가 평화롭던 진을 또 한 번 느닷없이 뒤흔들어 놓았다. 지난 3월 초 중국 길림성 훈춘에서 시작된 전염병 사태가 재빨리 번지면서 연길시 조양천진에도 확진 병례가 늘어났다. 나는 이른 아침에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핵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였다. 오늘도 아침 술을 놓기가 바쁘게 핵산 검사를 하러 거리에 나섰다. 침울한 심정으로 건너라니까 양옆에 곳곳 빨갛게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면서 언짢은 기분이 가물없이 사라진다. 6월은 장미의 계절인 것 같다. 수많은 꽃 중에서도 여름을 맞아 제일 먼저 피는 장미꽃은 꽃과 향기가 유달리 아름답다. 어느덧 핵산 검사 현장에 이르니 주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하얀 방호복을 입은 방역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이었다. 30도를 웃도는 고온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염병 예방 조치를 취한 방역 일꾼들은 피건도 무릅쓰고 주민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책임감 있게 일일이 답변을 해주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자주 하는 핵산 검사는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됐다. 쨍쨍 햇빛이 쬐는 무더운 날씨에도 찔쩍찔쩍 비 내리는 굳은 날 아랑곳하지 않고 방역 일꾼과 자원봉사자들은 양산 우산 하나 없이 방호복으로만 겨우 더위와 비를 막을 뿐이었다. 휠체어에 앉아온 지체 장애자 노인은 안쓰러운 마음에 우산을 건네주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경건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번 시대의 중임을 떠매고 전염병 사태와 맞서서 싸우는 남들이 뛰쳐나오는 위험 속으로 다시 뛰어드는 의자 인심의 용감한 역행자들에게 노인협회는 정성을 몰부어서 키운 장미 꽃다발을 안겨준다. 전염병 상황은 명령이고
예방 통제는 곧 책임이다. 역경 앞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청춘들의 참된 모습이고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청년들의 책임이며 담당이다. 이는 바로 방역 일꾼과 자원봉사자들의 호매로운 말이며 굳은 맹세다. 우리들은 사람마다 마음속에 시들지 않는 장미꽃 한 송이씩 날마다 키워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아름답고 향기로워질 것이고 세상도 더욱 황홀해질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중국 곳곳에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전부 막 방역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예 도시를 봉쇄해서 네. 정말 이 도시를 봉쇄 동시에 아파트 단지를 봉쇄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집을 못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았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물론 이제 아직도 걸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신 핵산 검사를 이전보다는 좀 더 그 간격을 좀 더 넓히고 또 검사한다 해도 사람들이 이전처럼 막 긴장하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네네. 사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한국도 아마 비슷합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이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리에서는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마는 처음에 코로나 시작이 됐을 때 그 방역하시는 분들 또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정말 그 영상으로 저는 네. 이제 중국에 가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보고 했는데 정말 방역 저희는 잠깐 동안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자유잖아요. 네. 근데 방역하신 분들은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 아니라 정말 방역복 방역복. 자체를 네. 어떤 분들 보니까 피부가 좀 약간 이렇게 그 약한 분들은 네. 얼굴이 껍질이 다 벗겨진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그리고 막 약을 바르고 다니신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땀도 너무 많이 흐르고 저는 한겨울에 이제 중국 들어갈 때는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 들어가는데 방역복은 다 비슷한 데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정말 내가 막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저거 입고 하루에 동안 어떻게 일을 하지? 네. 이런 생각 듭니다. 특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다 벗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냥 그 스트로우를 빨대로. 통해서 빨대로 후루룩 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식사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거는까지는 몰랐는데 화장실을 최대한 안 가기 위해서 물을 네. 적게 마시고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상황 대비해서 기저귀 차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들을 때마다 정말 이거는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전쟁에서 어떤 전사 같은 그런 느낌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그 시기 동안 힘들게 일해 주신 방역 또 그 자원봉사자들도 참 많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 잃지 않고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향기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승근이 불러주는 장미꽃 한 송이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복 패션쇼가 열렸다고요. 네, 카자흐스탄 중에서도 동카자흐스탄 주의 행정 중심지이고 우리 고려인 동포가 약 한 1,300명 정도 살고 있는 우스카멘이라는 도시에서요. 네. 지난 2일 최초로 한복 패션쇼가 그 한국문화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우스카멘 고려인 협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우스카멘 주민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이 되었는데요. 여러 상황과 또 목적에 맞춘 다채로운 한복 24점이 주민들에게 선보여졌습니다. 네. 패션쇼는 그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는 남성 복식인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또 여성 복식인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된 기본 복장, 그리고 또 외출복인 두루마기 등 일반 한복을 소개하면서 일단 패션쇼에 막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조선시대 여성의 예복인 저고리 단위, 그리고 남자들의 예복으로 즐겨 입던 덮고 이런 옷들도 소개되었고요. 또 아이들이 입는 색동 저고리, 그리고 뭐 다홍 치마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패션쇼에 화롯을 입고요. 신부 모델로 참석한 우리 고려인 다리아 씨는 기품 있는 화롯을 입고 패션쇼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 영광스러웠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혼례를 전통 양식으로 치르고 한복과 함께 아름다운 한국의 미풍 양속을 카자흐스탄에 소개하고 싶다고 이제 이 참가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 패션쇼는요, 우스카멘 주민을 대상으로 패션쇼 모델을 직접 선발하고 또 우스카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인 레보베레즈니 콤플렉스 공원에서 이제 열렸습니다. 한편 이번 패션쇼와 함께 한식 체험, 또 우리 전통 공연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고, 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평소에 우리나라 한국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풍성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홍범도 장군 추모 공원이 건립된다면서요? 예. 홍범도 추모 공원 건립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보훈처 관계자들이 최근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인 협회를 방문해서 거즈로르다에 홍범도 장군의 이제 그 묘지가 있던 그 거즈로르다에 홍범도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네. 그 홍범도 거리의 추모비, 그리고 또 홍 장군의 묘역, 그 묘역을 추모 공원화하는 그 사업이 조만간 시작되어져서 올해 말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이 고려인 협회 관계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작년 광복절 때 카심 조마르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방한에 맞춰서, 그때가 마침 그 광복절이었죠. 네. 방한에 맞춰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루어졌던 것을 뭐 기억 다 네.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 홍범도 장군이 묻혀있던 거즈로르다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 정부에 홍 장군의 유골은 조국으로 모셔지지만 그가 묻혀있던 곳을 좀 성역화해서 후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좀 그 희망을 했고 소원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이제 우리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는데요. 네. 그 약속들이 이제 곧 실행에 옮겨져서 특히나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네네. 저 또한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살린으로 갑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저도. 네. 살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살린 동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주한인협회 상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개정을 위한 실무 조직 그룹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사할린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발표하고 6월에 파비안 살베올리 유엔 진실정의 배산 재발 방지 특별 보고관의 방안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 부처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피해자 시민단체와 만났습니다. 정기억연대 등 한국 13개 시민단체, 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 모임은 일제강제동원, 사할린 강제동원, 제주 4.3 사건, 연역단 재건위 사건 등 대표적 과거 사건들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전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 현지에서는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실무그룹이 생겼고 특히 영주교육을 못하고 사망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영주교육 자격이 없는 이들은 영주교육 지원 허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로 이 문제 해결 등을 실무그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협회 산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 조직 그룹이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무래도 사할린 현지에서는 100%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특히 영주 귀국을 못하고 사망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현재 영주 귀국 자격이 없는 이들은 영주 귀국 지원 허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실무 그룹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영주 귀국 대상이 되는 2세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서도 정확하게 파악 중이니까요. 아마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이고 아파라. 야가 냉장고에 또 코를 쳐박고 있네. 아이 그렇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전기세도 올랐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에이. 전기세 나간다고 나가 그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했어 아니었어? 아이 저 냉장고에 코 박고 있는 거 아니오. 나가 지금 시방 봤는데 뭔 오리발이여. 아이 저 이거 꺼내고 있었어. 꺼내서 뭐 하려고? 아이 뭐 하기는 너무 더워서 이 건물 먹으려 그러지. 참말이요? 아이 그러면은 이거 이 양동에 담긴 이건 뭐요? 아유 저 이거는 빨리 말 아니요? 아유 엄니 끄떡하면 등짝 스매싱이요. 이게 맞을 짓을 하자뇨. 아니 그랑께 나가 말이요. 아유 그냥 속 터져 죽겠네 아니. 아니 너무 더워서 이걸로 목욕을 좀 하려고. 시방 이걸로 목욕을 한다고 그러냐? 아이 엄니가 에어컨 못 틀게 하니까 이 건물로 목욕이라도 해야지. 너게 그냥 시방 정신이 있냐 없냐? 전기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걸로 목욕을 한다고 시방? 아니 그럼 쪄 죽겠는데 그럼 어떡해? 아우 등목하면 되지 등목. 아니 등목 갖고는 안 돼야. 야가 여적 정신을 못 차렸네. 너가 시방 이걸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아이고 사람 살려. 더위에 쪄 죽기 전에 우리 엄니한테 맞아 줄 건데.
아들이 너무 더워서 이걸로 목욕을 한다고 냉장고에 이걸 꺼내다가 엄마한테 들켰네요. 그러게요. 얼마나 더웠으면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이것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냉장고에서 이것을 만들죠. 그리고 이것을 따로 보관하는 냉동고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이것을 만들지 못했던 옛날에는 천연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 외에는 이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귀중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발달했는데요. 신라 시대에는 이미 석빙고라고 해서 땅속 깊이 갱을 파고 내벽을 돌로 쌓아 올려서 이것의 용해를 방지하는 특수한 저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강 하류 두모포에다 한 개의 이것 창고를 두고 국가제사에 사용하는 이것을 보관했는데요. 이것을 동빙고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8개의 이것 창고를 두어서 왕실의 주방용과 고관들 배급용으로 충당했는데 이것을 서빙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관하는 동빙고와 서빙고는 사라졌지만 그 지명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물이 얼어서 굳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인공적으로 이것을 만들지 못했던 옛날에는 겨울에 천연 이것을 저장해서 여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이것은 음료를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부채, 2번 얼음, 3번 바위.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것을 인공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귀했어요. 무더운 여름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것은 이제 여름철의 필수품입니다. 여름철 음식에도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제가 좋아하는 팥빙수도 만들 수가 없고요. 아이스 커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동동 띄운 식혜는 정말 시원합니다. 음료수에도 꼭 이것이 들어가야 하고요.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여름철이면 이것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들어간 음식도 많이 드시죠? 어떤 음식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에 얽힌 추억도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 콩을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실 때는요.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진 작가가 병마와 싸우던 당시의 얘기를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간에 들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진 작가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진 작가는 카자흐스탄 고려 극장의 2세대 극작가이면서 유일한 프로 극작가로서 수많은 희곡 작품과 소설 작품을 남긴 고려인 한글 문학의 2세대 선두주자입니다. 네. 한진 작가는 그런데 이제 고려인 중에서도 그분의 삶의 배경이 좀 특이한데요. 그분은 이 고려인처럼 이 연해주나 중앙아시아 출신이 아니고 평양에서 태어나서 우리식 교육을 받고 1948년에 김일성 종합대학교 노문학과에 들어가고 또 6.25 때는 인민군으로 참전까지 했었죠. 그런데 당시 북한 국비 유학생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전 연맹 영화대학교 시나리오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네. 1957년부터 8년 사이에 그 유학생 동료들과 함께 북한의 김일성 개인 숭배를 배격하고 소련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망명한 후에
2, 3년이 지나서 고려인들의 집거에 사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갔는데 네. 마침 그때 중앙아시아에는 한글 문학이 또 모국어가 1세대 작가들이 이제 점점 그 인재풀이 줄어들고 모국어와 한글 문학이 점점 쇠락해져가는 기운이 보일 때였습니다. 네. 그때 한진 작가가 일부 동료 리진 작가 같은 몇 사람이 새롭게 혜성처럼 등장해서 고려인들의 한글 문학을 미학적으로도 훨씬 세련되게 끌어올리고 또 고려 극장도 새로운 그 정말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을 씀으로 인해서 고려 극장의 어떤 연기 수준, 그 수준을 한 단계 이렇게 높인 인물로 그렇게 평가된 인물이고 또 당시 이 고려인 최고의 한글 문학 평론가인 정상진홍이 그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희곡 작품에 있어서는 한진 작가와 비교할 사람이 없다. 그런 평가까지 남긴 인물로 고려 극장의 중흥과 고려인 한글 문학을 견인해온 그 2세대 대표적인 고려인 한글 문학 작가입니다. 한진 작가는. 네네. 그럼 대표적인 작품은 어떤 게 있는지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진 작가의 대표작은 너무 여러 개라 그걸 대표작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분이 그 처음으로 썼던 의붓어머니도 대표작이라 할 수 있고 네. 그 뒤로 고용병의 운명 또 이제 각세간 양반전이나 봉이 김선달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를 왜 세웠나 사한부처 토끼의 모험 폭발 나무를 흔들지 마라 사실은 그분이 쓴 희곡 작품들은 모두가 이렇게 대작이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한진 작가가 평소에 술을 좀 즐겨 마셨다면서요? 술을 즐겨 마셨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술을 좀 가까이 하고 살았다고 해야 될지 표현하기가 좀 참 어렵습니다. 네네. 네. 네, 한진 작가는 당시 이 1958년에 그 북한 유학생으로서 소련에 이 망명한 학생들이 영화대학 학생들을 비롯해서 다른 학생과에서 10명이거든요. 네. 거기에 여성분이 한 분 계시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술 마시기는 했어도 그렇게 많이는 안 마셨는데 네네. 한진 작가는 좀 이렇게 술을 자주 이렇게 마신 편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건강도 그 신체 체격 조건이나 어렸을 때 잔병 치레한 걸로 봐서도 건강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네. 그분이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사변에 휩쓸리면서 여러 가지 고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이 견딜 수 없는 그 뭐랄까요 그 고통을 예. 일부를 좀 술로 사귀고 좀 네. 달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건강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 자체가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네. 그것을 또 당시에는 그 말 그대로 요즘처럼 그 정신과가 발달해서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네. 그런 해소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술로 또 이렇게 달래다 보니 이렇게 건강에 좀 악순환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네. 한진 작가보다 조금 더 일찍 소련에 망명한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였던 그 리상조 같은 동료였죠. 그분은 57년에 먼저 망명을 했는데 네. 그분이 한진 작가한테 1972년에 쓴 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술을 이렇게 끊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술을 끊는 방법이 있다. 또 네네. 술은 건강에도 외롭지만 창작 생활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술은 건강과 정신 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술을 꼭 끊으시기를 바란다는 네. 그런 권고의 편지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진 작가가 참 그 인생의 고뇌와 고통스러운 삶과 네. 그것을 달래는 방법 사이에서 참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술에 이렇게 의존했던 그런 측면이 떠오릅니다. 예. 참 안타깝네요. 이 한진 작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진 친구도 있었다면서요. 정말 그 우정이 인간의 그 우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건데 네. 당시에 그 영화대학교 그 북한 유학생들 중에서도 시나리오 학과는 이제 최고의 그 어떤 실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죠. 네. 문학 이론, 철학, 그 러시아 문학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또 그 학과를 그 수료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그 삼진으로 나중에 이름을 바꿨던 허웅배, 리경진, 한대용 세 사람이 시나리오학과를 다녔죠. 그런데 이제 허웅배는 문학 작품을 처기에는 썼는데 나중에 사회활동을 더 많이 했고 이제 리경진 그 리진으로 이름을 필명을 쓰게 된 리진 작가와 한진 작가 이 두 분은 네. 평생을 이렇게 문학 작품에만 쓰면서 종사하면서 그 우정을 돈독이했거든요. 그런데 그 리진 작가가 한진 작가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모스크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네. 받아서 그분도 쓰러져서 아주 여러 날 동안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친구의 그런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질 정도면 얼마나 걱정이 컸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분들이 서로 망명했고 일가 친척 하나 피부치 하나 없는 그 네. 소련 사회에 살면서 더구나 그 두 분은 한글 문학을 이렇게 짊어지고 나가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한글 문학에 대해서도 문학의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늘 편지로 토의하고 격려하고 평가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해왔기 때문에 네. 그 두 분의 우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남달랐던 그 정말 특별한 그 우정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거의 뭐 10여일이 넘도록 헤매다가 겨우 깨어날 정도로 네. 그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예.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한진 작가의 투병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